임금의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연봉, 월급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주는 거죠. 봉급 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여러 가지 뭐 이름으로 쓰기도 하는데, 사용자는 결국은 회사를 말하는 거죠. 아니면 뭐 자영업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있다면 그 고용주 쪽, 거기를 사용자, 그리고 그 직원들을 근로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근로를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 그것을 연봉, 임금, 봉급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평균 임금이란 평균적으로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금을 줄 때 사유가 발생한 날에 3개월 동안의 근로자의 지금의 총액을 기간에 계산하는, 그러니까 3개월의 평균액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균 임금이다. 그러니까 지급을 할 날짜에 그 전에 3개월 걸 합쳐서 3으로 나누는 것. 이게 바로 평균 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평균 임금이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퇴직금이나 정산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평균 임금이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이제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일을 하다가. 또 재해가 아닌 개인적으로 사망하면 앞으로 일을 계속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쌓인 퇴직금 이런 거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사망이나 퇴직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급을 해야 되겠죠.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며칠 안에 줘야 되느냐? 14일 안에 지급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금품으로서 임금, 뭐 보상금, 그 밖에 뭐 회사의 규칙에 정해진 그런 금액들을 금품을 줘라. 14일 이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14일 이내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겠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률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지연일수, 늦게 주는 것을 지급하는 날부터 지연일수에 대해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령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은 100분의 20이다. 그러니까 14일이 지나도 안 준다면 20%의 지연 손해를 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되고, 14일이 지날 때부터는 20%의 지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 다음에 임금 채권은 이제 여기 보면 소멸시효가 나옵니다. 시효가 나오는데, 먼저 소멸시효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채권자가 이거 해주세요 요구하는 게 채권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무를 이행할 게 채무자라고 한다면 임금이다. 그러면 근로자가 한 달 일했으면 월급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채권자입니다. 어떤 채권이냐? 임금 채권을 받을 채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채무자는 회사예요. 일을 시켰으니까 월급을 주거나 연봉을 줘야 되겠죠. 좋습니다. 용역이었다. 그럼 용역대금을 줘야 되겠죠. 그때 임금에 대해서 안 주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퇴사를 하고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일정한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소멸시효 제도이고요. 그 소멸시효가 임금 청구권은 3년이다. 다시 말해서 3년 안에 청구를 반드시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꼭 챙겨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5년이 지난 다음에 달라고 했었을 때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3년 이내에는 가능하지만 3년이 지나서 5년 차에 내 월급 주세요, 옛날 5년 전에 안 준 거, 그러면 여기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줄 수 없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꼭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금은 당연히 기본급, 수당, 상여금, 기타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근로의 대가로. 그리고 여기는 보시고요.
5인 이상, 조금 전에 이 10인 이상에 있어서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여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에 대해서 반드시 50%의 가산임금이 포함되도록 계산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5인 이상이라는 건 상시 근로자가 5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명을 직원으로 둬서 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지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도. 하지만 5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이고, 퇴근 이후 야간에 아니면 주말에 나오라고 하면 평상시 임금에 50% 더 줘라, 이런 뜻입니다. 자,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월차, 그러니까 연차, 월차, 지금 이걸 말하죠. 유급휴가,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서 쉬는 것이 유급휴가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것을 연월차에 대한 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근로자가 퇴직을 했다.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퇴직을 했다.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럴 때 연월차 휴가 근로수당의 지급 의무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적극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만약에 이런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유급휴가를 쓰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무한 걸로 보고 그에 대해서 계산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임금 지급 청구권은 퇴직하기 전에 연월차 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여도 발생한다. 이러한 연월차 휴가 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사용자의 보수 규정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에서 안 쓰면 안 줍니다 라고 회사 규정에 있어도 효력이 없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청구가 가능하다.